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우리 숫자원 공사 면접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어떻게 하면 좀 잘 볼 수 있는지 그 전략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상 기출 질문, 그 다음에 합격 답변 전략까지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우리 숫자원 공사 면접을 처음 가시는 분들은 특히나 좀 더 집중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수자원공사의 면접은 우리가 면접이라고 하면 단순히 그냥 뭐 질문에 답하는 자리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죠. 항상 면접관 분들은 실제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확인하는 절차다. 물론 말을 잘하면 좋겠죠. 그런데 말을 잘하는 것은 두 번째인 거고, 공공기관에서는 어떤 부분을 걱정을 많이 하냐면, 사실 공공기관이 홍보가 잘 돼 있잖아요. 포장이 잘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내가 가서 하게 되는 일에 대한 환상 아닌 환상을 지니신 분들이 좀 있으세요. 뭐 되게 편할 거다, 아니면 근무 환경이 되게 좋을 거다.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은 곳도 많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이 숫자원공사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뭐 본사, 사무실에서만 근무하시는 게 결코 아니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그런 환상을 갖고 있는 분보다는 진짜 이 직무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제대로 파악하는 사람을 더 좋아한다. 그 다음에 이 질문에 답한다라고 하는 건 내가 갖고 있는 생각과 내 경험을 논리적으로 서술하시면 된다. 그래서 너무 말을 잘하는 거에 초점을 맞추진 마시고요. 진짜 이 직무가 무슨 일을 하는 거다. 그래서 더더욱 필요한 게 직무 분석이죠. 직무 분석을 잘 하셔야 된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수자원공사는 좀 많이 뽑습니다. 그래서 뭐 인원들도 많이 뽑으니까 우리 사무직 분들, 그 다음에 기술직 분들, 두 파트 모두 많이 많이 지원하셨을 거고 면접 보러 가실 텐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들어가게 되면 무슨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직무 분석을 좀 하자. 그것부터 꼭 유념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면접의 특징으로 갈게요. 면접은 크게 두 단계로 이어지는데요. 첫 번째는 직무 PT 면접이 있고요. 두 번째는 경험 역량 면접이 있습니다. 숫자원공사 같은 경우에는 실제 면접관으로 참여했던 제 경험이 있고요. 물론 뭐 면접관으로 들어간다 해서 뭐 제가 원하는 방향대로 다 이 뭐 어떤 채점을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면접관 분들이 저 말고도 다른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이죠. 또 특히 내부 면접관 분들 계시고 이제 저와 같은 외부 면접관 분들이 계신데 근데 신기하게 저희들의 생각이 이렇게 일치되는 지원자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누구냐면 뭐 되게 똑똑하다, 뭐 말을 잘한다 이런 분일 수도 있지만 이 지원자는 우리 숫자원공사를 들어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셨구나가 신기하게 보이고 들립니다. 그래서 제가 공공기관 면접하시는 분들한테 특히나 많이 강조드리는 게 뭐냐면 기업 분석이죠. 요 기업 분석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그냥 홈페이지나 보고 뭐 인재상 외우고 사업 분야 외우면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누구나 다 하는 거다라고 봤을 때 그럼 나는 다른 지원자분들과 비교해서 어느 정도의 로열티를 보여줄 것인가? 그렇다면 그 로열티를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그게 사실 여러분이 갖고 계신 경험이라기보다는 내가 들어가서 하게 되는 역할, 그게 바로 직무 분석, 계속 강조하고 있죠. 그다음에 이 숫자원 공사는 도대체 어떤 곳인가? 그 공사의 특징, 이런 것들을 남들보다는 한층 더 깊이 파고들어서 답변을 만들어 놓으시면 딱 하나, 이 지원자는 우리 기업을 들어오기 위해서 준비를 많이 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일단 여러분의 경험을 정리하는 거는 당연한 디폴트인 거고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요 기업 분석을 어떻게 할 것인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기업 분석을 좀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기업 분석을 잘한다는 차원에서 이 첫 번째 PT 면접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PT 면접은 뭐냐면 당일 제시된 여러 주제 중 한 개를 선택합니다. 그러면은 약 15분간 여러분이 준비하실 수 있는 시간을 주고요. 결국에는 뭘 발표합니까? 여러분이 준비한 내용을 3분 내외로 발표합니다. 그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죠. 즉, 여기에서 내가 숫자원공사를 들어가게 되면 내 전공 지식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답을 이끌고 나올 때 어떤 식의 논리적 구조를 짰는가.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중요하죠. 그러면 이걸 이론적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실무를 했을 땐 어떠한 리스크,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까지 예상했던 것인가.
그런 걸 좀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직무 PT 면접은 여러분이 PT 면접을 되게 잘 본다, PT를 되게 잘한다를 점검한다라기보다는 뭐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들어오시게 되면 무슨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봤구나. 그렇게 해서 평가자들의 마음을 좀 이렇게 움직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PT 면접을 접근하실 때 어떤 문제가 나온다라고 맞춘다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차라리 어떤 문제가 나오든지 간에 내가 갖고 있는 전공 지식을 활용해서 그거에 대한 논리적 솔루션을 만들어서 나는 이 답을 이렇게 풀어냅니다. 다만 이렇게 했을 경우에 이러한 챌린지가 올 수는 있겠죠. 라는 걸 생각하시고 답변을 만드신 것과 이 정답을 어떻게든지 맞추려고 달달 외우시는 분의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직무 PT 면접을 통해서 무엇? 내가 이 회사를 오고 싶어 하는, 이 공사를 오고 싶어 하는 나만의 로열티를 좀 보여주자. 그렇게 생각해 주셔서 요걸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PT는 이제 여러분이 면접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매일매일, 매일매일 여러분이 좀 트레이닝을 해 보시는 거 추천을 드립니다. 두 번째 경험은 사실 쉽죠. 직무 PT 종료 직후 연속적으로 진행되고 당연히 여러분들이 작성하신 자기소개서 요걸 중심으로 질문이 전개되고 결국엔 직무 관련된 경험 그다음에 이 각각의 평가자들이 판단 평가 기준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이제 질문을 좀 하려고 할 거고 특히나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 내부 면접관 분들이 많이 좀 따지시는 게 조직 적합성이죠. 왜냐하면 실제 그 공사에 몸담고 계신 분들로서 우리 공사에는 이러한 인재상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으로서 질문하시니까 근데 또 이걸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조직 생활하려면 당연히 적극적이어야 될 거고 다른 사람과 협력을 좀 잘해야 될 거예요. 그다음에 좀 긍정적인 사람이 좋겠죠. 그래서 너무 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반적으로 조직 생활할 때 필요한 기본적 가치들 있죠. 그런 것들을 뭐 잘 준비해 주신 사람이다라고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면접 모두 다수의 면접관이 참여하는 다대일. 그래서 사실 면접이 처음이신 분들은 이제 집중 포화를 맞는 거잖아요. 나만 쳐다보고 있고 나한테만 질문하니까 좀 하나하나씩 쉬었다 가면 좋을 텐데 그게 안 되니까 좀 대응력을 기르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 트레이닝을 하실 때 좀 쉬었다 하지 말고 집중적으로 질문을 좀 해봐라 해서 주어져 있는 시간 동안에 내가 이걸 소화할 수 있냐 없냐 그런 식으로 트레이닝 하시는 게 좋죠. 그래서 지식 시험이 아니라 판단 시험이다. 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나는 수자원공사 면접을 들어가면 처음에 PT를 하고 그다음에는 인제 내 경험에 대해서 질문을 받는구나. 그래서 PT는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의 논리적 구조를 잘 설정할 거고 분명히 이걸 이야기하면 어떤 챌린지가 들어올 거다. 그런 챌린지를 받을 때 내가 어떻게 대답할 것인지에 대한 태도적인 부분을 신경 쓰고 이 면접이 끝나고 나면 나는 인제 앉아서 면접관분들한테 내 자소서 낸 서류에 기반해서 질문지를 받는다. 그런 때 최대한 조직적 합성, 직무 연관성 있게 또 설명을 해주자. 그걸 이제 머릿속에 그리고 들어가시는 겁니다. 자, 면접을 경험한 지원자분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점은 질문 자체는 어렵지 않은데 답변이 맞는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사실 답변이 면접에서 맞을 수는 없어요. 정답이 정해져 있는 것 제외하면 특히나 두 번째 내 경험 관련된 질문이 나올 때는 이 질문이 이 답변이 맞는지 확신은 없어. 대신에 여러분들이 제가 전문 용어로 얘기하는 똥볼만 안 차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정말로 살면서 힘들었던 일이 뭐냐 뭐 이런 거 얘기할 때 진짜 여러분의 인생 스토리를 이야기해 준다. 그건 사실 그렇게 좋은 전략은 아니죠. 평가자가 내 인생 스토리를 들어서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어차피 다 꾸며서 갖고 온 거 알고 있고 다 각색해서 갖고 온 거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라기보다는 빨리 내가 이 프로젝트라든지 직무에 연관된 일을 할 때 어려운 점을 먼저 이야기해 주는 거. 시간이 짧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질문의 의도를 난 뭐라고 파악하고 그거에 대해서 또 힘들었던 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어떻게 극복했는지까지 이야기해 주는 것. 이게 평가자의 질문 의도니까 그런 식으로 트레이닝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면접엔 정답이 없습니다. 면접관이 확인하라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공기업 실무 환경에서 위험한 판단을 하지 않을 사람인가. 늘 얘기했죠. 이거에 대한 환상을 갖고 나가시는 분들이 있다. 그래서 말이 화려한 답변, 기술을 과도하게 강조한 답변, 개인 의견 위주의 답변은 불리하게 작용하고 좀 죄송하지만 그 사람들이 듣기에 평가자들이 듣기에 좋은 답변을 좀 만들어 주자. 그다음에 평가자가 됐어요. 진짜로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일 말씀하셔도 됩니다. 그런 때에 내 진짜 스토리를 풀어내도 된다. 하지만 우선순위를 잡는다면 첫 번째 순위는 그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는 이야기를 던지자.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전형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요거까지 내셨고, 그래서 이제 요거 준비하실 겁니다. 직무 PT 면접, 경험 역량 면접. 당연히 경험 역량 면접이 60점이니까 요거를 만점 받으셔야죠. 내 이야기 물어보는 건 당연히 만점 받으셔야 돼요. 직무 PT는 무슨 질문이 나올지 모르니까 또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을 활용 못할 수도 있으니까 요건 40점 중에 40점 만점 받으면 진짜 좋은 거고 그렇지 못할 확률이 있으니까 요걸 100점 맞아서 여기에 점수를 나눠줘서 그래서 면접 합격을 한다. 이런 전략으로 갖고 가셔야 됩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는 면접의 본질. 자, 다시 한번. 직무 PT는 전공을 설명하는 시간이 아니고요. 면접관은 발표를 들으면서 이런 식으로 의문을 가진다는 거죠. 이 문제가 왜 공공기관에 중요한가? 그럼 이 지원자는 여러 선택지 중 무엇을 기준으로 이걸 판단했을까? 그 다음에 안정성이나 효율성이 충돌할 때 어떤 선택을 하겠는가? 즉, 전공 지식이 아니라 여러분이 의사결정하는 구조가 본인들의 공사에 있어서의 그것이 맞는가 아닌가에 대한 여부, 이런 것들을 봅니다. 또 경험이라고 하는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원칙이나 효율 중 무엇을 우선할까? 조직 기준을 얼마나 내면화했을까? 또 공공기관 구성원으로서 책임 인식이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듣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내용의 수준이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여러분들이 경험하신 것도 그렇고요. PT를 만들어내는, 뽑아내는 실력도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어디에서 내가 변별력을 낼 것이고 이 사람들이 진짜로 듣고 싶어 하는 이야기는 무엇일까? 그걸 늘 신경 쓰자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직무 전문성 및 자기계발 능력을 평가할 것이고 대인관계, 자원관리, 직업윤리, 조직이해 능력 및 청렴도 등 역량 평가 요소를 종합한다. 면접위원은 4분 들어오시고 20분 내외로 보신다고 합니다. 짧은 시간 내에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잘 전달해 주자. 그렇게 가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직무 PT 준비부터 말씀드릴게요. 자, PT 주제는 달라져도 활용해야 할 구조는 같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 관점에서의 문제 정의, 핵심 쟁점을 도출하시고 판단 기준을 제시하시고 현실적인 대응 방향 정리. 여기서 현실적인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렇죠. 아까 얘기했던 이론적으로는 맞을지 몰라도 실제 업무를 할 때 우리가 이상과 현실의 괴리라고 하잖아요. 그런 데 있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를 고민만 하셔도 괜찮다는 거예요. 실제 현업에 계신 분들도 못하는 건데 여러분이 해결할 일은 만무하죠. 그러니까 이러한 리스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까지 감을 잡자는 거죠. 그래서 어떤 여러분만의 틀을 좀 잡으셔서 결국에는 PT는 구조, 나는 이런 구조로 접근할 거다라고 하는 그 구조의 틀만 가져가시면 어떤 질문이 나와도 빨리 그 구조 안에 15분이라는 시간 동안에 만들어 놓고 발표를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준비하시면 됩니다. 경험은 당연히 이 정리 방식이 필요하죠. 경험은 보통 이제 면접관분들이 물어보는 게 인제 그때 여러분이 고민하셨던 내용을 물어봅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서 왜 그렇게 했는가 고려한 게 뭐냐? 왜 그 선택이 개인 그 조직에 적합했을까? 결과보다 판단 과정에서 무엇을 배웠는가? 즉 여러분이 진짜로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에 대한 여부. 서류 평가를 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 서류 평가를 한다 한들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로 이 경험을 했는지에 대한 진위 여부를 먼저 물어보시고 그다음에 이 경험을 통해서 뭘 얻으셨는지 고렇게 항상 접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PT 질문들을 좀 갖고 와 봤어요. 그래서 인제 여러분이 준비하실 때 뭐 이게 나온다는 건 아니지만 이러한 종류, 이러한 성격의 질문들이 나오니까 아까도 얘기했죠. '나는 저런 질문을 받게 되면 어떠한 구조로 내가 이야기를 하겠다.' 그 연습을 자꾸자꾸 하시면 됩니다. 토목 같은 경우에는 뭐 광역 상수도 안정화 사업이 필요한 이유, 기대 효과, 지방 상수도 현대화 사업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노댐 및 상하수도 관로를 장기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 아스팔트 포장, 콘크리트 포장의 특성과 적용 사례. 그래서 평가 포인트는 공공 인프라 관점에서의 유지 안정 비용 판단이다. 그래서 토목직렬은 토목도 사실 다양한 공공기관에 있고요. 그럼 내가 수자원공사에서 토목은 무슨 역할을 하는가를 파악하시고 그 일을 할 때 내가 어떤 일들을 하게 되는가. 이게 아까 얘기했던 그 이 회사에 대한 이 공사에 대한 로열티죠. 그냥 토목이라고 일반적으로 접근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요러한 일들을 할 테니까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을 어떻게 응용할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해 주시면 좋죠. 뭐 행정직렬 같은 경우에는 수도요금 현실화가 필요한 이유, 국민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공기업 부채를 줄이기 위한 신규 수익 창출 아이디어, ESG 경영 관점에서 수자원공사가 수행할 수 있는 사회적 역할. 그래서 여기에서는 공기업의 재무나 공공성 균형 감각입니다. 한 번쯤은 준비해 보면 좋을 자료죠.
전기직렬 같은 경우에는 수차 종류, 각각의 특성 설명, 인버터형 정동기의 동작 원리 설명, 신재생 에너지의 개념과 주요 유용 설명에서 현장 적용 가능성과 안정성을 인식하는 것. 그리고 이렇게 무엇인가 효과, 영향, 방안을 제시하라는 것과 뭘 설명하라는 것 구조가 좀 다르겠죠. 설명하는 것은 정답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게 한정적일 거예요. 대신에 그럼 내가 여기 설명에서 그칠 것이냐, 아니면 플러스 알파의 어떤 다른 이야기를 할 것이냐, 거기에서 이제 또 약간 판가름이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의에 대해서 문제를 풀라는 거에 대한 주제를 받게 되면 거기에서 그치지 마시고 플러스 알파에 어떠한 정보를 더해 줄 수 있을까? 이것까지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계직렬은 노후 펌프, 전동기의 효율 진단 기준, 그다음에 교체 시점은 과연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그다음에 베르누이 방정식을 액체, 기체에 적용할 때 차이점도 설명하라. 그래서 이게 정의를 이야기해야 되는 거냐, 아니면 나의 생각을 이야기해야 되는 거냐, 그거에 따라 여러분의 구조를 달리하시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관망 원격 검침 데이터는 어떻게 수집 활용될 수 있니? 네트워크 보안 장비의 역할과 적용 목적은 무엇이니? 녹조 발생했을 때 단계별 대응 방안은 무엇이니? 등. 그래서 질문을 사실 뽑아내는 건 어렵지 않죠.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만드신 답변, 그거를 서론, 본론, 결론, 논리적 구조가 되어 있는지, 다른 지원자들 대비 어떠한 차별점이 있는지, 그 다음에 이걸 내가 효과적으로 잘 전달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험 같은 경우엔 제가 좀 카테고리를 뽑아봤습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원칙이죠. 원칙을 지켰던 경험, 아니면 플러스 시켜서 원칙을 지켜야 되는데 갈등이 발생했던 경험. 또 상급자가 부당한 지시를 내린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갑질이 왜 공기업에서 특히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지. 그다음에 업무가 특정인에게 과도하게 배정될 때 어떻게 판단하겠는가? 특히나 이게 나한테 배정될 때는 어떻게 하겠는가? 회식 등 비공식 자리에서 발생한 갈등은 어떻게 해결할 것이고,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협업 과정에서 의견 충돌이 있었던 경우는 무엇인가? 의견 충돌은 제가 경공제조라고 하죠. 경청하고 공감하고 의견 제시하고 조율. 그래서 제일 처음에 항상 갈등은 먼저 들으시고 마지막엔 조율하려고 한다. 그것만 넣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경력이나 이력 검증 질문도 있죠. 이전 직장에서는 어떤 업무를 하셨냐? 그럼 그게 어떻게 활용될 수 있겠는지. 또 이직을 하셨거나 퇴사를 하셨거나 공백기 있으신 분들은 당연히 물어볼 거고요. 인턴 경험을 통해 느낀 점은 무엇인가? 그래서 사실 여기 있는 내용들은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내용일 수도 있지만 실제 그 부분만 잘 넘기시면 이게 내가 근무할 때 플러스 될 수 있는 역량이라고 하는 측면도 되니까 너무 저 질문에 대해서 회피하려고 하지 마시고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어떤 점 때문에 그만두셨고 어떤 점 때문에 연결을 시키려고 하셨는지, 이직하려고 하셨는지 등, 그걸 너무 죄지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죄를 지었다고. 그런 거 아니죠. 내가 선택해서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연결고리를 내가 닿을 것인가? 연결고리가 없다면 끝내주시고요. 그건 그거였고 다시 시작하려고 한다. 그럼 왜 여기서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만드시는 게 필요할 거고, 연결고리를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는 분들은 어떤 부분의 연결고리를 내가 연결시킬 것인가? 그 부분을 생각해 주셔서, 비록 면접관은 나를 괴롭히는 질문으로 물어볼 수 있지만 나는 괴롭힘을 당하지 않고 이렇게 영리하게 연결하는 것, 즉 역량을 강화하는 측면의 대답으로 만들자. 그렇게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시사 확장 질문도 제가 좀 갖고 와봤고요. 특히나 뭐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수자원공사의 역할, 그다음에 AI, 요게 이제 가장 뜨고 있어서 AI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 그런 내용도 좀 갖고 와 봤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봤을 때는 사실 뭐 그렇게 어렵다고 말씀드리긴 힘들고 한 번쯤 이런 것들을 접해 보시면서 대응해 보시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중에 이제 질문만 엄청나게 갖고 와서 막 질문 많다라고 되게 안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의 질문이라도 내가 한번 해 보는 것과 100개의 질문을 갖고 있는데 한 번도 안 해보는 것은 정말 천지 차이니까 편안하게 마음 먹으시고, 내가 이런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접근하겠다. 이런 질문이 나오면 의도가 무엇이니까 어떻게 대답하겠다. 이런 식의 전략을 세워서 시간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좋습니다. 3차 전형의 면접은 2차 전형 점수 100점에 3차 전형 점수 100점. 그래서 여기에 뭐가 들어갑니까? 2차 전형 점수가 기본적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필기를 2차를 잘 보셨던 분들은 조금 안심하셔도 될 거예요. 하지만 2차를 잘 못 봤는데 붙었다 하시는 분들은 면접에서 100점을 맞아서 최대한 좋은 점수를 받아서 올려줘야 된다. 그래서 사실 저는 이런 전형 자체를 좋아하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면접은 다시 제로 베이스에 시작해서 면접만 딱 봤으면 좋겠지만
뭐 이 기업은 필기 점수 그만큼 뭐예요? 직무 역량 NCS라고 하는 것을 좀 많이 보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왜 그러냐면은 3차 전형에서 이게 아무래도 좀 말씀을 잘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면접관 눈에 띌 수는 있잖아요. 그럼 뽑아놓고 봤더니 말만 잘해요. 일을 잘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건 좀 별개다라고 생각하는 기업은 이렇게 갖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디에 속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예, 일단 잘 한번 또 전략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이제 정리를 좀 할게요. 열심히 준비했다고 합격하는 시험은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열심히 하신다고 하시는데 열심히 누구나 다 해요. 잘해야 됩니다. 전략을 잘 짜서. 그래서 그렇게 좀 봐주시고 또 특히나 내 기준이 아니라 조직의 기준으로 생각할 수 있는지를 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준비하시고 요 공공기관 면접을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은 저랑 같이 하셔도 좋아요. 그래서 저랑 같이 준비하실 분들은 일단은 난 뭘 면접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분들은 제가 이렇게 무료 상담도 열어놨으니까 요거 봐주시면 될 거고 바로 컨설팅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요걸 누르셔서 컨설팅 받으실 수 있으니까 이렇게 숫자연공사 준비하시면 될 겁니다. 좋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뭐 하나씩 하나씩 공공기관들이 뜨고 있고 이제 이게 뭐 2026년이 언제 왔는지 모르게 벌써 한 달이라는 시간도 지나갔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이제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공공기관 채용 박람회도 끝났죠. 이제 모든 틀들이 다 잡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만의 계획 잘 세우셔서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열릴 때마다 잘 대응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게 나만의 컨디션 관리하는 게 되게 중요하니까 그런 것도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오늘 영상은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면접 잘 보시고 꼭 원하시는 곳에 합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